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16일 목요일이고 현재 시간 4시 28분인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조금 의미있는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터져 주었고 어제 파월이 28년 만에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일 수가 있죠. 시장은 0.5포인트 인상을 예측을 했지만은 0.75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이제 완전히 그냥 잡아보겠다는 파월의 어떤 의지, 미국의 의지를 우리가 봤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나스닥이 반등을 쳐줬고 나스닥이 2.5%가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4%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쌍바닥의 형태를 지금 테슬라도 그리고 있다. W자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 900불까지의 반등도 가능한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발표하고 나서 여기 위아래로 털어낸 흔적 보이시죠? 발표를 0.75로 올렸다, 야 끝났다, 숏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갈 것처럼 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보시면은 여기서 발표를 땅 3시에 땅 때리고 나서 쭉 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빅쇼트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잡았겠죠. 근데 그거를 한번 들어 올리는 척 했다가 또 빼는 척을 했다가 여기서 완전히 내려갈 것처럼 해놓고는 상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상방으로 밀고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빠지고 있죠. 그 이후에는 또 빠지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여기서 심한 무빙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0.7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겠지를 예상했지만은 오히려 올라갔다. 물론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올려놓고 더 빼는 그림이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 우리가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 빠지는 거에 비하면은 비트코인은 아직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지금 밀어놨거든요. 가격을 어제 반등을 쳐준 거를 그대로 다 반납하고 여기 지금 전저를 좀 뚫으러 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는 아직 전저까지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상당히 조금 방어를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2830만원대인데 그 파월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하나 희망을 하나 던져줬죠. 다음 FOMC 때는 50에서 75bp가 인상이 유력하다. 근데 75bp 올리는 거는 노말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7월 달에는 7월 10일에 6월 달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CPI 발표 결과치에 따라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굳이 75bp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5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면은 시장에서 나왔던 이 하락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너무나 급격하게 빠졌죠. 근데 이게 선반영이 됐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7월에 FOMC에서 만약에 0.5포인트를 올린다는 거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6월 달에 이미 75bp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7월 달에는 50bp 올리는 것조차도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이 잡힌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비트코인도 이 당시에 새벽 3시에 금리 발표하고 나서 숏으로 갈 것 같았지만은 이 숏을 다 죽이는 롱 이후에 추가 롱 나오고 여기서 상방으로 더 갈 것 같이 휩수 한번 주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2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다가 한 팔을 더 뺄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라인까지 21.3K 정도 지지를 받다가 2차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당시에도 큰 하락 이후에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온다. 눌림 나오고 재차적으로 V자로 반등을 주죠.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로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안 떨어졌겠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로 받쳐줬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부근에서도 강력한 매수세는 없었기 때문에 한 파가 더 내렸던 거고 한 파를 더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0.75%를 올릴 건데 0.75, 75bp를 금리 인상을 할 걸 알고 내부자들이 이거 희망이 없다, 숏, 여기서도 숏 잡자, 더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여기서 과도한 물량이 좀 쏟아져 내리면서 개미들의 패닉셀 그리고 채굴자도 던졌고, 최근에 3A로 캐피탈도 지금 청산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쳐져서 터졌지만은 이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터진 거거든요.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위아래로 털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준 지점이 결과적으로 이 지점이죠. 21.2K 정도. 그래서 이 정도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가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20K를 안 깼다라는 것도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2만 달러를 깨고 아래로 내려갔으면은 그거는 진짜 조금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2만을 안 깨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밀리다가 다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밀리다가 반등 나왔고, 밀리다가 반등 나왔고, 밀리다가 반등 나왔죠. 밀리다가 반등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번 주 주봉이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금 이제 나스닥 열리고 주말까지 토일까지 있죠. 이번 주 주봉 자체에서 꼬리를 상당히 어느 부분 정도 말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장악형 양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장악형 양봉 캔들이 뜨면은 그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20K를 찍고 지금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냐,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하락을 해주면서 약간 이제 알트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조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달러 인덱스는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눌림이 끝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눌림이 끝나면은 또 강하게 상승을 쳐주면서 저는 전고, 일단 여기 전고를 한번 뚫어줄 수 있다. 여기 전고가 지금 2,960만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돌파해주는 무빙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의 하락과 너무나 큰 규모의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속는 거 아니냐, 지금 몇 번을 속았냐,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17년도 고점 이 20K, 이때는 20K를 못 찍었었죠. 19.6K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2만 달러 고지를 못 넘겼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2만 달러 고지를 너무 높이고 쭉 올리고 지금 다시 2만 달러로 내려온 구간이고, 어쨌거나 비트코인 2만 달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지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어제 그런 큰 요동치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2만 100달러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이 2만 달러가 이제 바닥이 될 수 있지 않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 매수를 고려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꼬리를 올려주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물가도 좀 잡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7월 10일에 중요한 또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여기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쭉 한번 V자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 가서 사면 늦는다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눌리고 있어요. 많이 눌리고 있지만은 이런 눌림 이후에 여기도 보시면 눌림의 마지막에 빔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빔 하나 나옵니다. 음봉 하나 쭉 빠지면은 여기서 매수 담았을 때 요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세력도 여기서 받았다, 0.75 발표하고 나서 빅쇼트 예상하고 숏을 걸었던 물량들을 여기서 쭉
좀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어제 쭉 차올리는 과정에서 시옷 청산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줄줄줄 빠지다가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손바뀜이 이미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한번 튀어 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또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지점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었지만은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이 고점 자체를 높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뚫어주려고 했지만은 여기를 못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요한 이 라인 자체를 이탈이 나왔을 때 패닉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보통 선물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은 본장 2020 안에 본장이 개장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런 반대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빠지다가 2020 한 땡 시작했는데 갑자기 V자 반등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주다가 본장에서 상승을 주는, 또 요즘에 나스닥 무빙도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그런 무빙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이때도 빠지다가 그대로 올렸죠. 빠지다가 그대로 올리고, 여기도 빠지다가 또 그대로 골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따가 나스닥 개장하면은 한번 요동치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무빙을 보면 이 2시간 봉 있죠. 2시간 봉으로 음봉이 4개를 띄워주면은 땅땅땅땅 4개를 띄워주면은 그 다음에 양봉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개로 땅땅땅땅 띄워주고 양봉 반등, 최소 2시간 정도의 반등이죠. 그러니까 2시간 봉으로 2개니까 4시간 정도의 반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반등, 요거 이후에 반등인데, 요거 자체 떨어지는 폭 자체가 이때나 이때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질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서 상승 나왔으니까 인륜적으로 살짝 떨어지는 척은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떨어졌던 폭이나 여기서 떨어졌던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각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탕탕 이런 식으로 튕겨 올라가져가는 무빙을 우리가 이제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가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을 담아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일단은 잡코인들 펌핑이 지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잡코가 먼저 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오전 10시 52분에 오늘 10시 22분에 스팀 달러 이제 3570 이하 3570원 부분에서 좀 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4,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요때 추천을 드린 거죠.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습니다. 10시 52분 요 라인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쭉 지금 펌핑이 나와가지고 수익 인증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요번 좀 크게 들어가셨네요. 지금 스팀 달러 같은 잡코들은 조금 소액으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700만원 정도 담으셔가지고 13% 정도 바로 좀 수익 나셨죠. 굉장히 축하드리고, 요런 식으로 560만원 사가지고 73만원 14% 정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15% 23만원 30만원 16%, 20% 18만원. 자 요런 식으로 뭐 온체인 데이터나 뭐 요런 식으로 수익 다 지금 일단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반등장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이 반등장에서 최대한 복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복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떠나간 사람은 뭐 떠나간 대로 다음 불장에 찾아오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역사적 최저점을 찍었고 이 저점을 찍은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최소 50%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 17년도에도 이 정도 70% 하락 이후에 100%의 되돌림이 나왔었다. 여기서 내려 찍고 이 정도 반등은 나왔었는데, 지금 이 구간일 수 있어요. 지금이 여기일 수 있다. 여기면은 이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최대한 수익을 내고 여기서 전부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좋고 한번 빠지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에 동참하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 일단 잡코인들은 펌핑 주면 다시 다 제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나는 족족 좀 챙기시길 권장드리고, 일단 지금 골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봉상으로 한번 올려치는 자리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일단 골렘도 지금 조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메이저 중에서는 일단은 이 위믹스도 최근에 올려치고 나서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다른 알트들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위믹스는 내려가는 폭 자체도 작았고 여기서 지지를 일정 부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위믹스가 아직 4,800억대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위믹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담아놓게 되면은 2차 상승을 우리가 먹어볼 수 있겠다. 요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최소 6,000원에서 7,0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 나온 이후에 지금 주봉인데 땅바닥을 완전히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봉으로 지금 양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디센트럴랜드는 이런 직선 무빙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한번 나올 수 있다. 저는 한번 2,000원에서 3,000원 라인까지 디센트럴랜드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쭉 터지고 조금 눌리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디센트럴랜드도 최근에 바닥에서 여기 저점 안 깨고,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 있죠 지금. 근데 얘는 여기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팔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일어난 이후에 한번 위로 튕겨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진 자리에서 지금 양봉을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되면은 최소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반등, 8만원까지의 되돌림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요 구간에서 충분히 솔라나도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담아볼만 하다. 그리고 웨이브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구간에서 여기서 거래량 터트렸던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펌핑이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양봉을 들어 올려줬고, 지금 오늘 살짝 눌리고 있죠. 근데 살짝 눌림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직 어텐션도 많이 빠진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V자로 한번 줄 때가 됐다, 한 700원 라인까지는 이 베이직 어텐션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일단 조금 담아가면서 우리가 일단 반등장을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걸 좀 챙겨 먹어야겠죠. 비트도 여기서 좀 눌렸지만은 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도 아니죠, 반등입니다. 반등. 어쨌거나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등을 일단 먹어야죠. 우리가 1,000만원을 잃었어도 100만원으로라도 10번을 먹던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4시간 봉에서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그래서 급락일에 첫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더리움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충분히 이 반등이 가능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여기서 급락을 하면서 알트들도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찍은 구간에서의 상승을 어느 정도 되돌림만 나와줘도 지금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2배에서 3배 정도 펌핑이 가능한 지점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솔라나처럼 좀 무거운 애들은 한 2배 정도가 갈 수 있고, 조금 가벼운 애들 디센트럴랜드나 요런 애들은 3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구간에서 2배에서 3배 정도는 펌핑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고, 돌림 펌핑이기 때문에 내가 산 코인의 순서가 좀 늦게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잡코인 위주로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잡고 펌핑 이후에는 이제 메이저 펌핑이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먼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준 상황에서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비트도 지금 충분히 조금 더 눌러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길게 보셔도 급격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이 좀 여기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한번 떨궜다가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구간, 크게 떨궈놨던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메꾸기는 가능할 것이고, 이 메꾸는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가격 수준 자체가 2017년 수준이다.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사실상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까만색이 이제 가격 라인이죠. 가격 라인이고, 이 밑에가 이제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과 네트워크상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도 지금 이런 바닥을 찍었던 구간 있죠.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지금 피델리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13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도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사장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꾸준히 고용할 수 있을 만큼 리플의 재무 상태는 양호하고 상당한 현금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도 직원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NVT 지표, 그러니까 요 NVT 지표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일일 온체인 거래량으로 나눠서 산출했을 때 비트코인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지금 4년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하락이 크게 나왔던 6일 동안 고래들은 약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체별로 봤을 때 고래는 보유량을 증가한 반면에 중간 고래라든지 작은 고래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보유량은 감소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피출레이션,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것이 진행되면서 저점이 다져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아예 2025년까지 2년을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당장 여러분들이 업비트에만 들어가 봐도 주식 그 HTS 프로그램처럼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얼마를 남겼고 월간 이익이 얼마고 주간 이익이 얼마고 일 내 매매 현황이 어떻게 돼, 이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만은 한눈에 보기 쉽게 그게 안 나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업비트에서 아예 그런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어 놓고 있고, 그거를 하려면 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완전히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시스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마이너스 1억을 손실을 보고 올해 플러스 5천만 원 수익을 봤다고 해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럼 또 세금을 매길 거냐? 아니, 작년에는 손실을 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천 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25년까지 준비해도 이거 될까 말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들도 있는데,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 난 건 또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다 추적을 해야 될 텐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025년까지 그냥 확 밀어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 알아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선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2025년 가서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호재죠, 여러분들. 이러면 작전 세력들도 좀 더 이 코인판에서 새롭게 한번 코인들을 또 상장시켜서 펌핑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SK 코인이라든지 삼성 코인이라든지 지금 뭐 대기업들 넥슨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코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새로운 바람이 불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코인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판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한 호재로 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파일코인도 최근에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00만 달러 규모의 재생금융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감축 솔루션, 생물 모니터링 등 어떤 좀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들을 얘네들이 후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파일코인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노선을 타는 것도 좋은 소식일 수가 있고, 어쨌거나 파일코인도 최근에 이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바닥권에서 나오는 휩소 무빙이 여기서 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매물 라인 직전에 하락한 구간을 일단은 넘겨줬다. 요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코인도 지금 주봉상으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이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인데 3에로 캐피탈이라는 이 암호화폐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미 4억 달러 규모의 청산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건데, 약 5천억 정도의 청산이죠.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들도 청산이 됐다, 그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하락은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조금 암적인 존재로 퍼져 있었던 디파이 시장, 대출 시장 문제, 파생 상품들의 연쇄 청산이나 줄 청산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상품들이 전부 다 레버리지를 이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루나도 마찬가지겠죠. 루나도 굉장히 조금 부실한 자본 상태에서 디패깅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연쇄청산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조금 다단계식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 코인판에 너무 만연해 있었고, 그게 붕괴를 함으로 인해서 연쇄 하락의 효과를 불러 일으켰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3에로 캐피탈 같은 대형 펀드까지 청산이 당할 정도면은 이제는 모두가 죽었다, 진짜 죽을 만큼 다 죽었다,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죽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이고, 이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올라가자니 아직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 코인 시장의 전반적에 대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의 큰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그레이트 랠리가 한번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는 정체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정체 시기는 뭐냐, 매집의 시간이고 재료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네들이 10,000원에 샀으면 100,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고 쏘아 올리는 과정 자체에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장외 거래로도 물량을 모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호재가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시장이 좀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조금 큰 불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조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조금 상승 주고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까지의 회복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7월 10일에 발표할 6월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 CPI 발표가 될 수가 있고, 7월 26, 27일에 또 FOMC 일정이 잡혀 있죠. 그럼 7월 말 정도인데, 이 7월 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50bp, 0.5bp. 그러니까 이번에 0.75를 올렸지만은 7월에 예를 들어서 0.5를 올린다. 이러면 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 어제 발표했던 오늘 새벽이겠죠.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이 FOMC 0.75% 올리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사실 7월 달에 대한 공포 부분은 이 구간만큼보다는 약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공포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구간에서의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의 차트 예상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크게 내려 찍은 이후에 살살살살 올리다가 한번 내려 찍었다가 여기 떨어지기 직전 구간까지 회복을 해주는 이 골파기를 메워주는 무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좀 가다가 한번 내렸다가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 다음 또 떨어지겠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무빙과 좀 비슷한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끝은 요런 식으로 갈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바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터진 거래량에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랑 여기서 엄청나게 사실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내려박을 때도 상당히 많이 내려박은 거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메워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메웠어요. 한 번을 메우고 두 번을 메우고 세 번을 메우고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두 번이나 더 내려박았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이때 받친 매수 주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거래량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하면서 터진 거래량,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아래 꼬리 달면서 터진 거래량, 이후에 삼각 수렴을 뚫어내면서 강한 랠리가 나왔었고, 지금도 이 구간에서 크게 빠진 거래량,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옆으로 좀 기다가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수렴을 만들어주다가 이걸 뚫어내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합니다. 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거래량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에서 조금 흔들기 무빙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흔들기 구간 이후에 상방으로 조금 강하게 올려쳐주는 그림, 결과론적으로 저는 올해 안에 40K까지의 반등, 비트코인 4만 달러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반등 시세가 한 번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고, 지금 어제 반등 조금 나와주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위로 또 튕겨 올라져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무빙들이 반복이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파월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75bp 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FOMC 때 7월에 75bp 인상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0bp 인상한다라는 건데 6월달에 75bp 올려놓고 7월에 50bp 올린다. 그거는 청신호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나스닥 무빙에 맞춰서 비투도 어느 정도 조금 무빙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큰 하락 이후에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등장에서 최대한 좀 먹을거리를 찾아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스팀 달러가 수익이 났고 계속 들어갈 겁니다. 계속 상승 조짐이 있는 코인들 계속 들어가서 짧게라도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좀 복구를 해야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쨌거나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여전히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기간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의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뭐 새롭게 상장될 수 있는 뭐 SK 코인이라든지 넥슨 코인이라든지 그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 최대한 또 매매를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